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의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히토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히토류 자석화 기술의 대미 수출 금지를 고려 중이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가 4월 6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의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요. 그 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히토류란 Rare Earth Element의 약자인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 주기율표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원자 번호가 57에서 71번까지 또 21번 원소, 39번 원소를 총칭하는 원소들이랍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 원소들이 워낙 추출하기가 어려워서 rare, 희소하다 해서 희자가 붙었고요. 화학물질에 녹여서 재련하는 물질을 예전에는 다 이 earth라고 불렀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흑토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되는죠.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히토류는 전혀 희소하지 않답니다. 세계 곳곳에 흙과 돌 속에 이 히토류 금속들이 들어있대요. 다만 그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추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이 히토류 금속은 각종 촉매, 유리 제조, 연마제, 합금, 원료 이런 것들로 널리 쓰이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쓰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칼라TV의 화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워낙 널리 쓰여서요. 스마트폰이라든가 2차 전지, 풍력 발전기, 첨단 무기, 이게 히토류 없이는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2010년에는 그런데 그게 무려 95%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독점 상태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필시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엔 시진핑 주석이 장시성의 히토류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으니까 미국 너 까불지 마,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이번 니케이 아시아 리뷰의 보도는 중국에 의한 히토류 무기화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입니다. 트럼프 때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고율의 관세인 거죠. 또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동맹국까지 가세를 해서 중국 반도체가 16나노급 이하의 미세 공정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ZTE라고 하는 기업은 이미 도산을 했고 화웨이는 스마트폰 사업을 거의 접었습니다. 다른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들도 돈만 낭비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독점력을 가진 히토류 또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의 공급을 끊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처음부터 히토류 강국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처음에는 남아공 같은 여러 나라에서 약간씩 생산이 되었는데요. 196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일군의 지질학자들이 우라늄 광산을 찾으러 다니다가 캘리포니아 산속에서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운틴 패스라고 불리게 된 그곳에서 히토류 생산이 본격화된 것이죠.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다. 등소평 당시 주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초저가의 중국산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 미국은 생산을 접게 됐고요. 히토류 생산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는 지경이 됩니다. 특히 채굴보다도 재련하는 과정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장점은 싼 인건비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무엇보다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특히 마지막 요인 말이죠. 즉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 자산 피해, 물 오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 금속은 흙이나 암석 속에 섞여서 존재하는데 그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금이나 철광석 같은 것은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흙과 암석에서 이 히토류 금속을 추출을 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화학물질로 그것들을 다 녹여내야 되고 또 물로 씻어내야 된답니다. 히토류 1톤을 얻기 위해서 2,000톤의 물을 배출해야 한다는군요. 물론 맹독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말하는 것이죠.
미국 히토류 업체가 문을 닫은 데에는 중국에 비해서 이 가격 경쟁이 없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환경 오염이 사실은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요. 미국 업체가 말이죠. 2002년에는 오염물질 누출 문제로 결국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히토류 기업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도 되니까 시장 경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이 된 거죠. 2015년 영국 BBC의 팀 모건 기자가 중국 경제 상황을 취재를 하러 중국 곳곳을 다니다가 우연히 내몽골의 바오타오시의 히토류 생산지를 지나게 됐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양의 폐수로 오염된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일대가 방사능 물질로 가득했고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해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 기자는 표현을 했더군요. 이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는 태도, 이것이 중국을 히토류 생산의 최강자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중국은 히토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끊으면 수요자들에게 당연히 큰 타격이 가겠죠. 2010년의 사례를 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당시 중국은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히토류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죠. 하지만 금방 평시 수준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본은 밀무역과 수입선 다변화 같은 것을 통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답니다. 이 효과에 대한 미국 측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014년부터 호주 등에서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히토류 생산이. 그 결과 2010년 당시에 90%를 넘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2022년에 70%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히토류 독점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기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가격 경쟁력 또 환경 오염을 용납하는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체 생산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4월 5일자 서울경제신문은 가전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군요. 네오디뮴으로 연구 자석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서 수출이 금지된다고 해도, 중국이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도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재련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이슈가 있어서 단기간에 공급처를 바꾸기가 힘들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중국의 이번 제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기적 시장 충격이 크면 클수록 다른 나라에서의 히토류 생산은 증가할 것이고 중국의 독점력도 낮아져 갈 겁니다. 히토류 원소를 포함한 흙과 바위는 세계 곳곳에 널려 있고요. 또 그것을 재련하는 기술도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정호의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히토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환 위기에 휘말렸던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다 비슷했던 거죠.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이 저렴한 달러 빚들이 고금리 상황을 맞으면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